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증가하자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 지방 도시에서 우리 교민에 대한 냉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를 떠났다가 돌아온 자가격리 대상은 물론이고 원래 그 지역에 살던 한국인 집 현관문에 중국인 이웃과 공안에서 딱지를 붙여놓고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는 명백한 한국인 차별 행위라는 민원이 늘자 주중 한국대사관은 각지의 영사관에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 과천본부 예배. 신천지 측은 과천 예배에 1,290명이 참석했다고 했지만 경기도가 강제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예배에 9,93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석자 가운데 절반은 서울 사람이고 인천시 100명 등 다른 지역 출신도 169명이었다는데요. 또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 수도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과 경기도가 확보한 명단이 각기 달라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7명 나온 청도 대남병원을 운영하는 대남의료재단 현직 이사와 간부 등이 자금을 횡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대남의료재단을 운영하던 당시 이사장은 17억여억 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자금 관리를 담당하며 이사장의 범행을 도왔던 재무회계부장 등은 여전히 청도 대남병원에 재직 중이라는데요. 재단의 횡령 때문에 식자재 예산 등이 부족해 환자들의 영양 섭취가 부실했고 이런 탓에 대남병원 장기 입원자였던 첫 번째 코로나 사망자의 몸무게가 42kg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청도 대남병원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다양한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집단시설의 다중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 611만 명의 학생이 다니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지역사회의 허브죠. 최후의 보루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뚫리면 대규모 감염 사태로 확전될 수 있어 교육부의 개학 연기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 가정은 물론이고 학원 등의 지역 상권과 맞물려 있어서 한 명의 환자가 여러 명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것에 더해 15일간의 추가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늘면서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국내 최대 여행 카페에는 최근 여행을 취소했다는 글이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온다는데요. 문제는 여행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기 때문에 예약을 취소해도 개인 사유라며 요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위약금이 부담돼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정부가 소비자와 업체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는 신종 코로나와 우울함의 합성어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불안과 공포, 의심, 경계,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전염에 대한 공포와 사망 소식을 접할 때의 스트레스, 외출에 대한 두려움 등이 만성 불안 상태를 초래한다는데요. 이런 탓에 기존의 정신질환 취약계층은 물론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도 코로나 블루를 주의해야 하는데 내가 약해서 나만 흔들리나 같은 걱정을 버리고 가족, 친구와 불안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도움된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